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버밍엄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이 새로 오픈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침 제 학생이 A레벨을 통해서 버밍엄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지금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데, 뭐 운이 좋아서 코로나 때 덕분에 이 학생이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가지고 마침 시간이 돼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분은 카플란의 제이미 씨라고, 이분이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뭐 20년 동안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대학은 세인앤드루스 대학교, 더럼 대학교 등등의 톱학교 대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학생을 세보니까 38명 정도가 의대를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A레벨 통해서 물론 60% 70% A레벨 통해서 가고요. 그리고 뭐 30% 전후로는 뭐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뭐 세세하게 좀 많은 걸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100%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10분 정도 영국 의대하고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타임라인, 그리고 A레벨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요. 의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 놔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포커스 맞추는 것은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 입학 방법, 그리고 파트 3에서 제 학생의 A레벨 통해서 어떻게 의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실 의대 생활은 어떤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 입학을 하려는 타임라인인데요. 처음에 이제 유학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기간을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는 기간 1년이고요. 매년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는 영국은 모두 9월에 시작을 하니까 9월이 시작이고요. 의대는 5년 과정이고요. 그리고 준비인데, 사실은 이 준비가 거의 모든 걸, 파운데이션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거든요. 예를 들면 9월에 파운데이션이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9월에 파운데이션이 시작을 하죠. 이미 마감된 학교도 있고요. 5명, 10명 이 정도 뽑기 때문에 오픈하는 순간 바로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버밍엄 대학교는 지금 오픈을 했고 지금 이제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 명이 지금 그죠 오퍼가 이미 가고 있고, 그다음에 두세 자리 이 정도는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넨드루스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도 1, 2월 달에는 거의 대부분 마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준비해서 바로 지원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터뷰 준비라든지 왜 이런 거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가능한 빨리 저는 준비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이번 9월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1월 달이죠. 1월 뭐 6개월 전, 1년 전부터 미리 좀 알아보시고요. 알아본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학생이 마음에 좀 들어야 되고요. 학생이 가고 싶어 하던 열정이 생겨야 되고요. 그 준비 과정에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고요. 영어란 부분이 있고 인터뷰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두르기를 가능한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학부모 중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고 있는데 미리 지금부터 연락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운데이션 괜찮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A레벨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맞춰서는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경우는 일단은 옵션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제가 그저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일찍 좀 추천해 드리고요. 1년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서 제출하고 인터뷰를 거의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준비 기간인데 파운데이션이 9월 시작을 한다면 사실 이 준비 기간을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입학 전에 뭐 독서라든지 영어라든지 워크 익스프레스라든지 왜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워크 익스프레스는 의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하면서 워크 익스프레스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다른 전공의 파운데이션하고 준비 과정은 좀 달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학 전까지 실제로 지금 IELTS 점수나 UK 점수, A 점수는 파운데이션 시작 전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준비가 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인터뷰 준비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인터뷰할 때는 없어도 되지만 입학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좀 마련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을 하고요. 파운데이션 시작을 해서 파운데이션 마칠 때까지 입학 조건에서 보통 아카데미 점수는 파운데이션 점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학, 생물 외 이 점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서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끝나고 7월, 8월 여기서 한국에서 헐리데이를 하고 그다음 비자 신청을 이때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 한번 이번에 신청할 파운데이션 때는 1년 비자를 두고요. 그다음에 의대 시작을 하면 의대 코스가 5년 또는 6년이니까 6년 비자, 5년 비자, 6년 비자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의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해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A레벨이에요. A레벨은 영국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 99%의 학생들은 다 A레벨 통해서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면 2021년 9월에 A레벨을 시작합니다. A레벨은 세 과목 또는 네 과목 그리고 APT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A레벨 1년차 시험은 AS 시험이라고 하는데 1년 후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이제는 보는 데도 있고 보지 않는 데도 있고요.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A레벨 시험은 이렇게 2년 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3년 6월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이대를 입학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사실은 2022년 5월에 끝나고 방학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유카스 준비라든 육해 준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년 지나서 의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지나면 10월 15일이 지나면 의대 지원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듬해 9월에 의대를 갈 기회는 놓치는 거죠. 근데 A레벨의 시작은 그죠? 2년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유카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A레벨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의대는 A레벨 시험 결과에 의해서 입학이 좌우된다기보다도 여기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워킹스펜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카스를 지원하고 나서 비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인터뷰 초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그리고 3월 정도, 늦으면 3월에도 인터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학생, A레벨 학생들 한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인터뷰 오퍼가 오고 그리고 나서 A레벨 조건이 오퍼 조건에 A레벨 점수 AAA를 맞아라, A스타 AA를 맞아라 이런 조건을 채우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지금 재미 씨한테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 정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프넨 인터내셔널 패스웨이 한국지상 제이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밍엄 대학부 썰 파운데이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파일을 먼저 그죠? 쉐어를 할게요. 파일을 올리시면 될까요? 공유 안 됐나요? 지금 보여요. 네. 네. 네네네네. 네, 그래서 버밍엄 대학부 썰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하고 영국, 미국 의대 교육기관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1.5,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의대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시고 6년의 시간을 거치신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한국의사국가고시를 보시면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총 6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영국 대학교로 지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의대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소요가 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신 2등급 이상 또는 이제 검정고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으신 분들이 의대 파운데이션에 진학을 하셔서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성적과 그리고 유켓이나 비맷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대 입학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테스트 점수 그리고 의대 입학 인터뷰를 보시고 영국 의대로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의대는 보통 5년 정도 소요가 되세요. 그래서 의대 5년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턴 과정이 파운데이션 이어 1이라고 이제 원래는 이게 2년 과정인데 첫 번째 해를 마치시게 되시면은 정식적으로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총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SAT 같은 것들을 취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교로 진학을 하셔야 되세요. 진학하신 후에 4년제를 졸업을 하셔서 바첼러 디그리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메디컬 스쿨로 진학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메디컬 진학하시기 전에 이제 MCAT이라고 하는 의대 또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의대 진학을 하셔서 4년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신 후에는 또 레지던시라고 하는 레지던트 과정을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1년에서 3년까지 일단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의사 자격증 시험인 USMLA 이 시험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USMLA가 1, 2, 3로 되어 있는데 1, 2는 이제 의대 다니시면서 패스를 하시는 거고 마지막 이제 3는 레지던시 과정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하시면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 한 9년에서 최대 11년 정도까지 기간이 걸리세요. 이렇게 보셨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또 좋은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의사가 자격증을 얻기까지 기간이 좀 짧게 걸린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국 의사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국은 이제 국가에서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영 관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 뭐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이 다 영국의 이제 NHS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공무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 의대를 졸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년 정도 되는데 6년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5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학년 때 이제 그때에 프리크라이빙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뭐 안전성 테스트 요거를 통과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 영국 의료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General Medical Council이라고 해서 GMC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프리비저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준의사 자격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세요. 근데 원래는 졸업하시면서 바로 이제 GMC에 등록이 가능하신데 2024년 졸업생들부터는 메디컬 라이센싱 어세스먼트라는 시험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이 시험도 파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파운데이션 이어라고 하는 인턴 과정을 2년을 이제 하셔야 되시는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취업을 하셔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1년에 연봉 2,800에서 3,200 파운드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고요. 이때에는 비자 타입을 스튜던트 비자로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트레이닝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 2년 중에 첫 해를 마치시게 되면은 GMC의 풀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정식적으로 의사 등록이 되십니다. 그 이때 이제 면허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이제 스펠리시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전문 과정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한 3년에서 8년 정도 걸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최고 이제 감독관이 컨설턴트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을 최소 8년 이상 받으셔야 되고 이때 연봉은 약 한 1억 2천에서 1억 6천 정도까지도 이제 일하는 뭐 연도라든지 뭐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패스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볼 때에 해외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 국가를 합치셨을 때에는 한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이라는 국가만을 보고 이제 본다면은 합격률이 92% 정도로 영국 의대 졸업자들은 한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의대가 그만큼 퀄리티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영국 의대로 가는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버밍엄 대학교는 영국의 이제 러셀 대학교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명문대들만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학교고요. 1900년도에 일단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때에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이제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 벽돌로 지어진 대학교들이 이때 좀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런 대학교들을 레드브릭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학교라고 보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 랭킹 87위, 영국 내에서는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체가 연구 중심 대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개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박 조율기, 플라스틱 심장 판막이 개발, 그리고 최초의 인공 비타민 C를 합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캡틴 마그네트론을 개발을 해서 레이더 및 전자레인지 같은 응용 분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밍엄 대학교 의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버밍엄 대학교 의대는 총 5년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 기준 학비로 보셨을 때 1, 2학년은 한 25,000파운드, 3, 4, 5학년은 42,000파운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3, 4, 5학년 때의 학비가 비싼 이유는 이제 실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밍엄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의료협회인 제너럴 메디컬 카운슬 GMC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GMC에 등록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한국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영국 의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하신 후에 이제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한국에서도 의사 국가고시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대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가 이제 버밍엄 도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버밍엄 도시 자체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이나 뭐 이런 의료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대학교 바로 옆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하스피탈이 있는데 거기서도 실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만족도 90%, 치팅 만족도 90%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 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버밍엄 대학부설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학 보장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총 5명만 뽑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큰 장점은 영국 의대 조건부 입학 상태로 이제 파운데이션을 진행을 하신다는 점이세요. 그래서 버밍엄 의대가 원래 이제 지원서가 약 한 해에 3,300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1,300명이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뽑히고 있고요. 이 1,300명 중에 이제 인터뷰를 뽑힌 사람 중에서 850명만이 입학 허가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원이 360명이기 때문에 360명만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제학생이 또 7.5%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총 국제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는 28명이고요. 사실 영국에서 버밍엄 의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의 국제학생을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 28명 중에 5명이 저희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입학
그 파운데이션, 의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만을 위한 의대 입학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불가능한 학생들은 어떤 이제 학생들이냐? 일단은 의대로 바로 이제 1학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학생들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A레벨, IB,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이미 입학을 하셔서 재학생이거나 졸업을 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 또는 이제 검정고시를 가지고 있으신 분 이런 분들만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외국에서 공부했던 학생들하고 좀 그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파운데이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일이 9월에, 매년 9월에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 9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기간은 새 텀으로 약 9개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비는 2만 1,000파운드로 약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공부하시는 과목들이 이제 영어 모듈하고 그다음에 의대에 이제 진학하는 아카데미 모듈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IELTS 본인이 가지고 있는 IELTS 성적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달라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시게 되시면은 거기서 이제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배우실 과목들을 정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하게 되어 있는 과목들이 필수 모듈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스터디 스킬 이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그 실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과목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 과목들, 그다음에 물질 관련된 거, 수학, 그리고 이제 뭐 세포 관련된 이제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이거는 이제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대 파운데이션 지원하실 때 필요하신 서류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영문 성적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나 아니면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되시는데 만약에 졸업 예정서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영문 성적증명서만이라도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내신 성적은 2등급 이상 그리고 화학하고 생물을 이제 공부하신 게 있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A레벨, IB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하신 이제 학생분들은 입학이 불가능하시고요. 파운데이션 이제 영어 조건인데요. 이제 미니멈으로 IELTS 6.0에 전혀 6.0 이상을 받으셔야지만 이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앞에서 영어 모델 보셨듯이 영어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뭐 영어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이제 의대 파운데이션 들어가시기 전에 또 인터뷰를 보게 되세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시려고 하면은 이 IELTS 6.0 정도의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IELTS 그냥 일반 IELTS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렇게 영어를 뭔가 증명할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제출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건데요. 그래서 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IELTS나 뭐 이런 영어 조건 그런 테스트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어 성적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을 하시면은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류가 통과한 네. 네,
맞아요.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지금 네, 준비하고 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서도 그 지금 저야 뭐 많은 걸 좀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불인정에 A레벨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IB를 하는 사람 인정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네, 다이렉트로 입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운데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 버밍엄 대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샌앤드루스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그 만약에 A레벨을 했다.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했다라고 하면 이걸 뭐 학교 표현으로는 백도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갈 수 있었는데 그 안전장치로 파운데이션을 이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이유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목적은 그리고 이렇게 러셀 그룹의 그 이 버밍엄 대학교라는 되게 좋은 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다른 교육, 영국하고 다른 교육 제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아니면 한국에서 엄청 좋은 학교가 있다. 근데 왜 파운데이션 안 받아주냐라고 해봐야 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입학을 하는 학생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뽑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저도 엄청 다양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좀 많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뭐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왜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 그 과정을 대학교 몇 학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죠 이미 충분 조건을 채운 그 아카데미 A 레벨이라든지 IB라든지 왜 이런 거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의대 영어 조건 뭐 이런 쪽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좀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원서를 다 보내고 자기소개서를 그죠? 반드시 써서 보내고요. 자기소개서에 따른 인터뷰를 반드시 통과해야 오퍼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가 가장 먼저 실행돼야 되는 그런 절차예요. 시죠. 그래 나중에 또 그저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오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좀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딱 픽스된 그 5명만 뽑기 때문에 딱 픽스된 왜 이런 입학 요건은 갖기 힘들고 그다음 의대라는 그런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의 열정을 좀 알아야 되는 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미리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서류는 이제 성적 증명서, 그다음에 영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하셨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서류가 통과가 되시면은 그때 이제 파운데이션 입학 인터뷰를 받으시게 되세요. 그래서 인터뷰는 약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시게 되시고요. 카플러 헬스 사이언스 패널들과 진행을 하시는데 한 네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진행 방식은 이제 스카이프나 아니면 줌 비디오 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직후에 결과는 학생한테만 이메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는 원래 1회만 가능하신데 혹시라도 이제 조금 미달되거나 이랬을 경우 이제 패널분들이 허락하시면은 한 번 더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회만 가능하다.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자기소개서에 쓰셨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의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문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과를 하시게 되시면 이제 컨디셔널 오퍼가 발급이 되시는데 이거는 조건부 입학 허가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건부 입학 허가서가 발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부로 달려 있는 게 이제 6회 점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6회시 무엇이냐면은 의대 입학 적성 검사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클리니컬 애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대에 이제 입학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적성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2,64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점수는 매년 달라지세요. 근데 올해만 이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시간은 2시간이고 보시면은 어떤 거를 보시냐면은 이제 그 서면으로 이제 글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결정하는 능력, 그 다음에 표라든지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보고 평가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관계 추론하고 탐색하는 능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점수가 낮다고 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시고요. 시험 등록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9월 22일 요 사이에 이제 시험 등록을 하셔야 되시고요. 응시하는 것도 7월 26일부터 10월 1일 그 사이에 이제 언제 응시를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정하셔서 테스트를 보시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만 이제 뽑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빨리 응시를 하시고 결과를 받으셔서 학교로 제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6회까지 점수가 다 통과가 되시면 그때 언컨디셔널 오퍼로 발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방금 백으로 6회 점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면 여기 학교는 6회 점수가 2,640점이면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6회 점수 사실은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서 뭐 6회 점수는 사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어 점수가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이미 많이 되고 있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저희 학생들의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소개도 해주고 왜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뭐 내 생각과 다르게 좀 그죠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하지만 영어 점수가 굉장히 좀 IELTS 7.0 이렇게 되는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좀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버밍엄 의대로 진학을 할 때에 이제 만족하셔야 하는 진학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카스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의대 인터뷰도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파운데이션 학업 중에 이제 학교에서 다 도움을 드릴 거예요. 유카스는 이제 영국 대학교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모듈에서 70% 이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아카데믹 모듈 70% 이상, 그래서 이 두 가지 맞추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크레딧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크레딧 이상 취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는 3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버밍엄 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해서 MMI를 이거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대면 인터뷰인데 대면 인터뷰는 원래 7스테이션이 있으세요. 그래서 각 6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대면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한 총 30분, 그래서 스테이션은 3개로 나눠져 있고 각 10분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I 관련돼서는 아마 이제 그 대학교를 이미 다니고 계신 학생분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 의대 관련돼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의대에서 오퍼 받기가 어려운지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의대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국제 학생 정원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018년, 19년 입학 허가서 발행률을 보시면은 영국 유럽 학생들은 이제 지원한 거에 비해서 47%만 이제 입학 허가서가 발급이 됐고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 20% 정도만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터뷰를 보시면 2019년, 20년에 인터뷰 패스율을 보시면 영국 유럽 학생 73%, 국제 학생 71%로 인터뷰에서는 비슷한 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학생이라고 해서 뭐 인터뷰를 볼 때 불리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은 이제 국제 학생 정원이 28명 중 5명 자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영국에서 의사 되기까지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학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셔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의대 5년 과정을 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시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이어라고 하는 인턴 과정을 첫 해까지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총 7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의대 진학을 위해서 유켓이나 또는 비맷 점수가 꼭 필요한가인데요. 대부분의 상위권 의학대학교에서는 이제 유켓 또는 비맷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켓, 비맷을 둘 다 보시는 건 아니고요. 의대에 따라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버밍엄 의대는 유켓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원봉사 또는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대 인터뷰를 하실 때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대 입학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의대 파운데이션 학생분들은 의대 인터뷰가 3월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이제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쌓으시면 좋으신데 이런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병원, 보건소, 양육기관 이렇게 다양한 의료기관 쪽에서 이제 의사나 의료인이 있는 환경에서 경험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해외 대학 졸업자 의사 면허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그리고 졸업한 국가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 그리고 국내 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 요거를 다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요. 버밍엄 의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교 리스트에 있는 대학교이고요. 그리고 영국 의사 면허는 이제 파운데이션 이어라고 하는 인턴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인턴 과정 1년을 마치신 이후에 영국 의료협회 GMC에 정식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이어 1까지 마치신 이후부터 한국 의사고시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되었고요.